살다 보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는 날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장면을 되풀이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곤 합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마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같은 생각을 반복하곤 합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누군가는 이유 없이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가장 지친 것은 끊임없이 반응하는 우리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상처에 휘둘리지 않고 조금 더 평온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평온하고 어떤 사람은 깊이 흔들리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는 고통의 원인이 세상 자체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 내 안의 조용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상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지내다가도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밤이 깊도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못해요. 예전 같지 않네요. 그 사람은 당신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말들은 잠깐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 우리는 그 짧은 문장을 하루 종일 마음속에서 반복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떠올립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다시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묻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끝없이 되묻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말을 했던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그 일을 잊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그 말을 붙잡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것일까요?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을 오래도록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세상 자체가 아니라 세상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방식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말과 평가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누군가의 칭찬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누군가의 비난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한 사람의 말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 그 말에 너무 큰 힘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할수록 불행해진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생각은 우리가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던 사람이 어느 날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계절의 바람처럼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는데 우리는 그 바람을 붙잡으려 애를 씁니다. 그래서 지치고 흔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마음보다 남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게 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유난히 평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성공을 거둔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비난은 찾아옵니다. 오해도 억울한 일도 겪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례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며 타인을 무시하며 살아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무엇을 마음에 담아야 하고 무엇을 흘려보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강한 사람을 모든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언제나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관철하는 사람을 강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이길 필요가 없는 사람이며 누군가 자신을 오해해도 모든 것을 설명하려 애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소한 비난 하나에 자신의 하루를 맡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침묵해서 약한 것이 아니라 침묵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을 가장 많이 지치게 만드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작은 말들입니다. 무심코 던져진 한마디, 잠깐 스쳐 지나간 시선, 짧은 비판, 사소한 오해. 그런 것들이 하루를 무겁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몇 년 동안 마음속에 남기도 합니다. 만약 그 모든 것에 하나하나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떨까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내 마음속으로 들이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볼까? 처음에는 잠깐의 상처였는데 어느새 마음은 그 상처를 하루 종일 붙잡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신경 쓰지 말자. 잊어버리면 된다. 저 사람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다. 분명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머리를 따라주지 않고 잊으려 할수록 더 생각이 납니다. 괜찮다고 말할수록 더 아파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흔히 마음이 이성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생각보다 훨씬 감정적인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이성은 천천히 판단하지만 감정은 순식간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상처도 먼저 감정이 받은 후 나중에서야 이성이 달려와 우리를 위로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상처를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도 비난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을 수는 없고 오해를 받았는데 웃으며 넘길 수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도 그런 초인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처를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상처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상처를 평생 붙잡고 사는 것은 우리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한 번 들은 말을 100번쯤 다시 떠올리고 그 사람은 이미 잊어버린 말인데도 우리만 계속 마음속에서 반복합니다. 처음 상처를 준 것은 다른 사람이었지만 두 번째 상처는 내가 그 말을 다시 꺼낼 때 생깁니다. 세 번째 상처도, 네 번째 상처도 어쩌면 내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스스로 만든 고통 속에서 너무 오래 머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상대의 말보다 그 말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10년 전 누군가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말을 했던 사람은 지금 그 일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날에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남은 이미 떠났는데 내 마음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말보다 내 마음이 그 말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비난을 들었다고 해서 내일 바로 잊을 수는 없습니다. 감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지만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 말을 붙잡고 있었다면 내일은 10번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 다음 날에는 5번, 그리고 언젠가는 한 번만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오래 살게 하지 않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반응하지 않는 힘이 시작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흔들릴까? 분명 별것 아닌 일이고 며칠만 지나면 잊혀질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런데도 마음은 그 말을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대화를 혼자 다시 시작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괜히 참았나? 아직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출근길에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떠오릅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마음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계속 손으로 만지는 아이와 같습니다. 아픈 줄 알면서도 같은 곳을 반복해서 건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붙잡기 어려운 것이 자신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이기는 법은 배우지만 정작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한마디가 내 하루를 결정하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가 내 기분을 결정하며 누군가의 오해 하나가 내 가치를 흔들어 놓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 삶이고 기분인데 왜 그것을 다른 사람이 결정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권한을 남에게 넘겨주고 살아갑니다. 누군가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비난하면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결국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신의 예속이라고 보았습니다. 몸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은 타인의 말 한마디에 끌려다니는 상태입니다. 하루 동안 들었던 칭찬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비난은 몇 달이 지나도 기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인간의 마음은 좋은 말보다 아픈 말을 더 오래 기억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은 본래 위험을 먼저 기억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 옛날 위험을 오래 기억한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독이 있는 열매를 기억하고, 맹수가 나타난 장소를 기억하고, 자신을 해쳤던 대상을 기억해야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흔적은 지금도 우리 안에 남아 있어 비난 한마디가 칭찬 10마디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본성을 이해하는 것과 본성에 끌려다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화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고 억울함을 느끼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상처받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정원에서 마른 나뭇잎을 쓸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어떻게 그렇게 늘 평온하십니까? 노인은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은 채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잎이 떨어지는 것은 막을 수 없다네. 잠시 후 그는 빗자루를 들어 떨어진 낙엽을 한 곳으로 모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떨어진 잎을 평생 마당에 두고 사는 사람은 없지. 그 말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삶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상처도 오해도 생기며 비난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그 낙엽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감정은 스위치를 끄듯 사라지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도 그런 기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작은 습관 하나 생각과 나를 조금씩 분리하는 연습을 말했습니다. 나는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대신 지금 내 마음이 상처를 느끼고 있다고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전자는 상처가 나 자신이 되지만 후자는 상처를 하나의 감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면 비로소 마음속에 아주 작은 틈이 생기고 그 틈은 감정을 억누르는 공간이 아니라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공간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강함이 감정을 없애는 데 있지 않고 감정이 밀려와도 그것과 함께 떠내려가지 않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반응해야 할 것과 흘려보낼 것을 구별하기 시작하는 순간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변화가 진정한 강함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참 강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겉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지 못한 감정이 마음속에 오래 쌓여 더 큰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강함은 감정을 억누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을 알아차리되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본다면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저런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갑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감정에 이끌려 더 큰 소리로 맞받아치는 말을 쏟아내고 상대를 이기기 위해 더 날카로운 말을 꺼냅니다. 순간만큼은 속이 시원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감정이 찾아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괜히 말했나? 조금만 참을걸. 분노는 지나갔지만 후회가 남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화가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같은 장면을 수십 번 반복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에서는 여전히 상대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또한 평온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가 말한 강함은 무엇일까요? 그는 감정과 자신 사이에 아주 작은 거리를 만드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화가 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하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화가 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 하나가 감정의 방향을 바꿉니다. 감정은 순간적으로 밀려오는 파도와 같고 파도가 밀려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파도에 휩쓸릴지 잠시 기다릴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차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기분이 나쁘면 바로 표현해야 솔직한 것이라 믿고 참으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깨닫습니다. 순간의 감정은 대부분 오래가지 않고 그 감정으로 내뱉은 말은 오래 남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고 나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수도원에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 이유 없이 큰 소리로 노승을 비난했습니다. 한참을 쏟아낸 뒤 그는 숨을 고르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노승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군가 선물을 가져왔는데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가져온 사람의 것이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면 나는 오늘 당신의 분노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실에서 그대로 따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고 억울하고 때로는 눈물도 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감정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내 마음속에 그대로 옮겨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화를 낸다고 해서 나도 반드시 화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거칠게 말한다고 해서 나도 같은 방식으로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을 따라가는 순간 내 마음의 주도권은 이미 상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품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은 기분이 좋을 때가 아니라 감정이 흔들릴 때라고 보았습니다. 누구나 웃을 때는 친절할 수 있지만 화가 났을 때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강함은 큰 목소리에서 나오지도 참는 데서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그 감정이 내 삶을 대신 운전하게 두지 않는 것. 바로 그곳에서 평온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그 평온이야말로 인간이 평생에 걸쳐 배워야 할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가치 있는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내가 맞습니다. 상대가 오해했고 상대가 먼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당신이 잘못 알고 있다고.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보라고. 입안까지 말이 차오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다 하고 나서도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오히려 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상대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나는 나대로 더 억울해집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말만 남긴 채 돌아섭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이번만큼은 꼭 이해시켜야 한다. 그 마음으로 시작했던 대화가 끝내 더 큰 상처만 남긴 적은 없으셨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자주 빠지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모든 사람은 나를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경험으로 세상을 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르게 이해합니다. 같은 사건을 겪고도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진심을 다해 설명해도 끝내 이해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이 너무 억울합니다. 왜 내 진심을 몰라줄까? 조금만 들어보면 알 텐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는 삶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의 시작입니다. 설명해야 할 사람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구별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미 마음을 닫은 사람에게도, 듣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러다 보니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나눌 에너지를 잃어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싸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비겁하게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가치 없는 싸움까지 모두 끌어안지 말라는 뜻입니다. 길을 걷다가 누군가 이유 없이 당신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소리를 지르는 것이 과연 승리일까요? 아니면 조용히 그 자리를 지나가는 것이 더 큰 자유일까요? 많은 사람은 침묵하면 진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런 것일까요? 때로는 가장 큰 패배는 논쟁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논쟁 때문에 내 마음의 평온을 잃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시간과 마음이 너무 귀한 것이라고 보았고, 그 귀한 것을 모든 사람의 말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노인이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내가 다가와 시비를 걸었습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이런 쓸모없는 일을 하며 시간을 낭비하는군. 노인은 고개를 들어 사내를 바라보았고, 그리고 잠시 웃더니 다시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는 화가 났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는 거요?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화를 받아야 할 이유를 아직 찾지 못했네. 그 말에는 상대를 무시하는 기색이 없었고, 그저 자신의 마음을 지키겠다는 평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모든 오해를 풀 수도 모든 비난을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까지 그 소란 속으로 데려갈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지켜낼 것인가. 물론 침묵이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오해는 대화해야 합니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침묵은 도망치는 침묵이 아닌 분별 있는 침묵입니다. 말해야 할 순간에는 용기 있게 말해야 하지만 말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순간에는 평온하게 멈출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안한 사람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끝까지 따졌을 일을 이제는 조용히 미소 짓고 지나가고, 예전 같으면 밤새 설명하려 했던 일을 이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한마디로 끝냅니다. 포기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은 생각보다 짧고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지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결할 가치가 없는 문제를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침묵은 더 이상 패배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하나의 방식이 됩니다. 돌아보면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따져서 이겼다고 생각했던 날들은 속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논쟁에서 이겼는지 졌는지조차 희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 잃어버린 마음의 평온은 분명히 기억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쓸모없는 승부에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했을 때 우리는 당장 바로잡고 싶고, 나를 비난했을 때 끝까지 설명하고 싶으며,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반드시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싸움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시간을 쓰고 감정을 쓰고 마음을 쓰며 그리고 가장 큰 대가는 평온을 잃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누가 시비를 걸어오면 반드시 끝을 봐야 했습니다. 작은 말다툼도 그냥 넘기지 못했습니다. 상대가 사과하거나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잠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강한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그는 늘 피곤했습니다. 늘 화가 나 있었고 늘 누군가를 이겨야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오해하면 설명은 하되 상대가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었고 자신을 싫어하면 억지로 마음을 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거친 말을 해도 모든 싸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답답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가장 평온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두 사람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힘의 차이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줄 아는지의 차이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자유로워지는 순간은 세상을 이겼을 때가 아니라 이길 필요가 없어진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패배를 받아들이라는 뜻도 모든 일에 무관심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내 삶의 가치를 누군가를 이겨야만 증명할 수 있다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새와 경쟁하지 않고 강은 산을 이기려고 흐르지 않습니다. 나무는 옆에 있는 나무보다 더 크게 자라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자연은 경쟁보다 조화를 선택하는데 인간만이 끊임없이 비교하고 이기려 하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자주 지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안한 사람들은 조금씩 깨닫습니다.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삶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존심보다 평온을 선택하고 승리보다 잠을 선택합니다. 논쟁에서 마지막 말을 하는 것보다 집으로 돌아가 편안한 마음으로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지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세월은 말해줍니다. 평온을 잃으면서 얻은 승리는 오래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평온을 지키기 위해 내려놓은 작은 승부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자유가 되어 돌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세상 앞에서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서 조용히 이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분노를 이기고 집착을 이기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세월이 흘러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평생 이겨야 할 상대는 세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응하려는 내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듣습니다. 칭찬도 듣고 비난도 듣지만 누군가는 우리를 이해해주고 누군가는 끝내 오해한 채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진심을 알아봐주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심합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고 사람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내 마음이 무엇에 끌려가는지 먼저 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마음이 들뜨고 비난하면 하루 종일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 기분을 결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 차갑게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반응하지 않음은 냉담함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고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닫으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단 하나,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칭찬은 감사히 받을 수 있지만 그 칭찬이 내 가치를 결정해서는 안 되며 누군가의 비판도 기울여 들을 수 있지만 그 비판이 내 존재 전체를 흔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을 모든 것에 무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상처받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외롭고 억울한 날이 있지만 한 가지가 다릅니다. 그는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 감정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배의 방향을 파도에게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바람은 언제든 거세질 수 있고 파도도 예고 없이 밀려오지만 좋은 항해사는 바람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돛을 조정하고 방향을 다시 잡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을 모두 없앨 수는 없고 나를 오해하는 사람을 모두 설득할 수도 없으며 비난이 없는 세상도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내 마음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여전히 아플 때가 있습니다. 수없이 울었고 억울했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씩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 모든 비난에 대답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싸움에서 이길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가장 오래 괴롭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내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 깨달음은 사람을 조금씩 자유롭게 만듭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조용해집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를 망쳤을 말 한마디가 이제는 잠시 머물다 지나가고 끝까지 설명하려 했던 오해를 이제는 미소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밤이 찾아옵니다. 방 안의 불은 꺼져 있습니다. 누군가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낮에 들었던 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무겁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파도처럼 잠시 밀려왔다가 이제는 조용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내일도 어떤 말은 다시 찾아오겠지만 그 말을 얼마나 오래 마음에 둘지는 이제 그 사람의 몫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람을 보낼 것이고 낙엽은 여전히 떨어지겠지만 마당을 쓰는 손은 이제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오늘 하루의 낙엽을 쓸어 담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낸 당신에게 채널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싶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망설여질 때, 철학 속에서 위로 공감 용기를 함께 채워나가는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